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기로 했던 업체 19곳 중 11곳이 발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과 홍성, 예산 지역 주민들은 컨소시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해상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안에선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선박에 균열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당진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약국 등 상품권 사용 가맹점도 천여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 화폐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난해 예산군의 인구가 402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더 많아 순이동 인구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여름철 해상 활동이 늘면서 갯바위에 고립되거나 보트가 고장나 바다를 표류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상에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선박 기관실 안에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해경이 고무관을 투입해 밖으로 물을 빼냅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쯤 태안 근흥면 신진항 인근 해상에서 모래 바지선을 끌고 가던 117톤급 예인선이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수 작업을 한 뒤 선원 4명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해경은 선박에 균열이 발생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갯바위에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거센 파도 탓에 배를 가까이 대기 쉽지 않습니다. 11일 아침 7시 반쯤 태안 가이도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낚시꾼 2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밤새 낚시를 하던 중 밀물로 물이 차오르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홍성에선 레저보트가 고장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1일 오전 10시쯤 죽도 인근 해상에서 보트 추진기 이상으로 표류 중이던 낚시객 3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활동할 경우 미리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같은 장비를 챙기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큰데요. 그 물때 시간을 잘 확인을 못 하셔가지고 고립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에 차는 속도가 성인 걸음걸이보다 한 2~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움직이셔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긴급 신고 스마트폰 앱인 해로드를 활용하면 해경의 현 위치가 전송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0억 원 상당의 당진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당진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가맹점도 천여 곳으로 확대됐는데요. 이전과 달리 약국이나 병원, 주유소에서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다은비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카페. 커피와 다가를 주문한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건넵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과 달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당진에서는 유통부진 등의 이유로 발행되지 않다 올해 3년 만에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맞춰 가맹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인근 상권에 한정됐었는데 유흥업소나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곤 병원과 약국, 주유소 등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6%, 추석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편리하고 내 돈이 덜 나가니까 많이들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또 딴 데 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상인들은 이번 상품권 재발행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데다 당장 상인들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낫지. 어차피 이걸로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도 끊어주는데 카드 같으면 수수료가 나가는데 지금 이거는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카드보다는 상품권이 낫다는 거지. 글쎄요, 약국에서 써도 되고 상품권을 일단 있는 사람들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쓰게 해줘야 되잖아요.
당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가맹점은 1000여 곳으로 올해 중으로 6000곳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한 10,000여 개의 이런 가맹점이 있는데 이 중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해서 지회하고 한 6,000개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현재 저희 시에 약 한 1,000여 개 점포들이 가입해서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점포들이 가입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 상품권 유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내년에 발행 금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투자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청양, 부여, 익산까지 총 연장 137.6km 구간을 잇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청양과 홍성, 예산 지역 주민 40여 명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 금호건설 등 건설사 19곳 중 11곳이 대거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업체들 역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업자 조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 예산 1조 4천억 원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인근에선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수 없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인근 과수원의 경우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컨소시엄의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 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책 자문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8일 도에 따르면 철도 관련 학계와 전문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10여 명 규모의 정책 자문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도는 자문단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며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인데요. 자문단은 직결의 필요성을 비롯해 국가 정책 방향과 현 시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대응 논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두 철도의 연결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추산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에 대한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직결 대신 환승 방식으로 신안산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습니다. 2015년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충남에선 국토부가 기공식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 57분 주파를 공언한 만큼 직결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도 직행으로 가는 계획이었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 등에 서해선에서 신안산선 연결에 대해 연계라고 명시돼 있고 이는 직결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홍성에서 여의도 57분 주파는 직결 이외에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연계라는 표현이 반대로 환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도 측에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항일운동 대표적 인물 기념관을 일본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보안업체가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생가와 기념관 관리를 일본 세콤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보안업체 S1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S1은 1980년대 국내 대기업과 일본 세콤사의 합작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S1 최대 주주인 세콤은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해 일본에 2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일 기념시설 관리를 일본 주주의 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상군에 따르면 S1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윤봉길 의사 유적을 관리해왔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군은 올 1월 S1과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군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 보안업체를 S1과 계약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상군 관계자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고 올해도 S1과 보안 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업체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겨울철 충남의 대표 수산물 새조개.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새조개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금값, 귀하신 몸, 귀족 모두 한 조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바로 새 부리 모양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새조개인데요. 서해와 남해 겨울철 대표 별미로 다른 무엇보다 비싼 몸값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키로에 한 10만 원. 올해 새조개 최고가는 상차림 포함 1kg에 10만 원. 1kg이면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새조개 13개 정도로 하나당 7,700원 꼴입니다. 다른 음식과 비교하면 조개 하나가 웬만한 직장인 점심 식사 가격과 맞먹고 두 개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치킨 가격과 비슷한데 도대체 새조개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수산물의 가격은요, 바다에서 가장 잘 나올 때가 가장 싸고요. 양식을 한 게 그 다음 싸고요. 그 다음은 양식이 안 되는데 바다에 안 난 게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새조개는 이 세 번째에 속해요. 양식도 안 되는데 바다에서도 안 나는 새조개. 주산지는 충남 홍성을 비롯해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 전국 4곳이지만 최근 들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는 공식 집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A병지를 건설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거기다 황토를 많이 뿌렸나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새조개가 엄청 많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10년 정도는 잘 나오다가 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통계에도 잡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새조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새조개가 왜 이제는 잘 잡히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마다 지목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새조개를 12월부터 2월까지 잡는데요. 근데 실제로 새조개가 산란하는 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 되기 전에 어미를 많이 잡아서 그 자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낮은 온도에서 잘 사는데 요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버틸 수 없는 온도가 지금 거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문제는 새조개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상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단가도 아주 너무 급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하는 상인들도 비싸게 공급하다 보니까는 소비자들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주 올 같은 상태는 아주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상인들과 어민들의 씨름이 깊어지자 충청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새조개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조개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찾아내 자연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새조개를 길러내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새조개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린 새조개를 인공수조에서 탄생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르면 3년 안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반 정도? 사실 저희는 어디까지 줄이고 싶으냐면 적어도 한 상에 5만 원이면 부담 없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으로 불리는 새조개. 완전 양식의 길이 열린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면서 상인과 어민들에게는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는 수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새조개의 양식이 보편화돼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군의 순이동 인구수가 40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동 인구수는 전출 인구와 전입 인구를 비교한 것으로 국가 통계 포털 국내 인구 이동 통계 분석 결과 2016년 1,700여 명, 이듬해 404명이 감소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40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로 연령별로는 55살에서 59살의 인구 유입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살에서 54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100명 이상 많게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애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기업애로 지원 상황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상황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지원 상황실은 서산 입주 기업의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피해 접수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예산군에 떠났던 황새 기쁨이가 1년 만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은 지난 1월 해남에서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됐던 황새 기쁨이가 최근 태어난 곳인 예당호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 황새와 동생 황새들과 건강하게 머무르고 있으며 예산 황새공원은 기쁨이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밭작물을 대상으로 농기계 장기 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구마와 감자 등 밭작물 파종과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20대를 구비했으며 해당 농기계를 최대 10년까지 지역 농업인들에게 임대합니다. 신청 대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 등으로 비용은 농기계 구입 가격의 30% 수준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동문 이동 먹거리골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전문 상담사 상담과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이번 센터 개소에 이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이달 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 한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4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5도, 태안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32도, 당진과 서산, 홍성, 청양이 33도, 예산이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도 있는 만큼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높아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어렵겠습니다. 냉방은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의 강수는 매우 유동적이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5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